8월 1일 목요일 뉴스 브리핑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달입니다. 더위가 아무리 더워도 보통 8월 한 15일 지나면 한풀 꺾이고 8월 20일 지나면 이제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위도 최종적인 극성 단계입니다. 지금 이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수 분들이 본격적인 휴가에 들어가셔가지고 휴가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요. 자, 어제 북한이 신형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을 쐈는데 30km 고도로 쐈고 또 추락할 때는 풀업, 즉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갔다가 마하 6, 7로 내리꽂히는 이런 미사일을 쏘지 않았나.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페이트리엇 3 등이 격추할 수 있다 하지만, 요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흐린 날에도 청주 공항을 겨냥해서 F-35요. 그래서 땅 맞춤형으로 이 갈마, 원산 갈마 호도반도에서 쐈다. 자, 그리고 한국형 이 미사일 방어 KAMD가 무력화됐는데 대응 방법이 있냐 걱정들이 태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두 개를 쏜 부분을 북한판 이스칸데르인데 왜 그러면 북한이 점점 길게 쏘는 것은 가능한데 북한이 의미가 있으려면 길게 쏴야 되는데 왜 250km짜리로 짧게 쐈을까? 이게 좀 굉장히 의구심이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해피 기동이나 비행 궤적이나 막판 낙하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250km가? 250km를 거꾸로 돌려서 쏘면 딱 청주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전에 이거 벌써 북한이 이스칸데르급을 지난 5월 4일 250km보다 더 쐈는데 그때 한 걸 갖다가 복습하는 인간들은 절대 아닌데 왜 복습을 갑자기 할까? 이게 이제 궁금했죠. 저도 어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북한의 매체가 김정은이 지도하에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방사포라고 하면 다연장 로켓, 그러니까 MLRS 그거죠. 영화 강철비에 보면 북한에 침투한 간첩들이 탈취해서 개성공단으로 쏘는 그 장비입니다. MLRS라고 부르는 다연장 로켓인데요. 북한이 한 3, 4년 전부터 대구경 다연장 로켓을 만들었다. 그래서 200km는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에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 그러니까 그냥 로켓이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다연장 로켓에서 날아가는 이 포탄이 그야말로 조종이 가능한 미사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시험 지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합참은 어제 이 북한이 쏜 것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은 대부분이 북한이 쏜 미사일의 성격을 분석하는 기사로 나왔습니다. 사드를 못 잡는 30km 적어도, 그리고 해피 기동, 변칙 기동, 그리고 풀업
기동, 그리고 갑자기 내리꽂히는 마하 67. 그래서 적어 돌아서 레이더로 포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짧은 거리라서 포착한 이후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또 일상적인 궤적을 그리면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지만은 비일상적인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한국만 이걸 미사일이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도요. 엿새 전에는 단거리 발사체라 했는데 이번에는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CNN, MBC 등 언론에 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급했고 단거리에서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그저께 30일 날 미 NSC 관계자가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나서 실무회담 재개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리도 지금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공개 논의를 요청해서요. 영불독 등이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서방 관계자나 미국들도 전부가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그 길이가 얼마든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든 관계없이 탄도미사일이라는 말 자체가 쏘면 유엔 결의 위반이다라 돼 있기 때문에 안보리 지금 회의 소집이 영국 주도로 이루어졌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데 대한 대응이 지금 추가로 의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소집이 됐는데 지금 북한은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대구경 방사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행태로든지 착각을 좀 한 것 같고 한국도 지금 완전히 쫄아 있다가 하도 국방부가 사고를 많이 치고 거짓말을 이리저리 하고 하다 보니까 쫄아서 지금 미사일을 쐈다면 적이다라고 그런 말까지도 했지요. 우리를 계속 위협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 하나 했는데 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우리를 향해 도발하는 이 부분에 대해 적이라고 말을 한 부분이 화제가 되고 신문에 대단히 크게 보도가 된다면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이 오락가락한 부분 중에는 지금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를 미사일이라고 한 부분도 우습겠지만은 지난 5월 달에 5월 4일 날 처음 쐈을 때 북한이 한 발 쐈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을 쐈다고 합니다. 그때도 미사일을 했다가 발사체라고 이렇게 정정을 했고요. 세 번째 쐈을 때는 거리가 690이다, 600이다라고 하면서 거리를 가지고 또 지금 정정을 했습니다. 두 번을 냈어요. 처음에는 전부 430이다. 두 번째는 하나가 690이다. 세 번째는 아니다, 600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군이 도대체 이 지금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 북한의 미사일이 몇 발인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나중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그 도발에 대해 어떻게 군이 대응할 수 있겠느냐? 요격은 가능이나 하겠느냐? 국민의 지금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가 어떤 것인가? 지금 친북적인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시보라고요. 여기에 2016년 3월에 보면 자, 북한이 이 방사포를 실험을 했다라며 김정은이가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
현지 지도 사진을 갖다가 소개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5년 당창건 70돌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300mm 방사포를 더욱 세련되게 개량한 최신형 300mm 방사포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군이 가지고 있는 천마나 미국의 최신형 다연장 로켓포 MLRS처럼 사각형 틀에 넣은 것이었는데 총 8발 탑재로 사거리는 국산 천마가 80km인데 12발을 탑재하는데 2배가 넘고 미국의 M270 다연장 로켓 45km보다는 4배가 넘는 200km까지 날아가는 막강한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 러시아에서도 아직 공개한 적이 없는 최신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주15라는 게 글자도 보면 북한식이고 한국군을 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 좀 완전히 이런 인터넷 신문이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데요. 그것도 보수 정권에도 이게 그대로 되고 있었어요. 어쨌거나 탄두에 작은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도 러시아의 300mm 방사포와 차이가 있다. 방향 조종 날개로 보이는데 컴퓨터 정밀 조종 체계를 확보하고 있어 날개 앞에 달아도 자세 제어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포에 날아가는 방향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5도 이상 고각으로 발사해도 목표물을 그대로 맞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비유도, 즉 조종이 일단 쏘고 나면 안 되는 것을 로켓, 미사일은 정밀 유도 장치가 되어서 통제가 되는 것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북한에는 이 둘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로켓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대구구형 북한의 방사포가 지금 남조선의 작전 지역 안을 다 타격할 수 있다며 서울, 평택, 계룡대 등을 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200km라고 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이 쏜 대구경 방사포는 200km가 아니라 250km라는 거예요. 그래서 250km면 청주까지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로켓에 유도 장치까지를 달면 작은 포는 유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경으로 300mm 그러니까 30cm 구경을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이 방사포를 넣어서 쏜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3년 전에 실험을 할 때 파편 지뢰탄, 지하 침투탄, 산포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사포를 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포라는 로켓 안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알처럼 집속탄이 들어 있어서 그것이 또 분산되면서 이렇게 파편 지뢰탄으로 터지는 부분까지도 북한이 시험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즘 폭탄 하나 안에 작은 폭탄들이 들어 있어서 퍼지면서 터지는 부분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주15라는 게 작년에는 7월 달에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를 이렇게 앞에 놓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북한의 방사포 밥상에 놓인 험프리스 기지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방사포를 200km까지 쏘는데 1m 안까지 정밀 타격을 한다. 그래서 평택은 지금 개성 밑에 휴전선 위에서 곧바로 방사포 300mm짜리를 쏘게 되면 지금 이거에 여기에 대해서 페이트리엇 요격 미사일로
방어를 한다 하지만 소나기처럼 여러 발이 쏟아지는 방사포탄을 막는 방어 체계는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이언돔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이 동시에 한국의 만개 목표 군사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광학 유도 장치를 장착한 방사포탄을 벌써 개발을 마쳤다고 한국 언론이 지금 보도를 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면 팽택 기지는 이 북한의 방사포로 없애버릴 수 있다. 자, 이렇게 공갈을 치는 걸 엄연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친북 인터넷 사이트가 보도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지금 5월 달에 보면 북한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 유도무기 훈련을 김정은이가 5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그것도 같이 했다. 그러니까 대구경 장사포 전술 유도무기 미사일을 같이 실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 2월에 북한군 열병식에 300mm 방사포 KN 공구와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이 소개됐는데요. 5월 달에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쐈을 때도 300mm 방사포, 240mm 방사포가 같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300mm 방사포는 KN 공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열병식에서도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에서 도입해서 개량해서 제3국에 수출한 300mm 다연장 로켓과 비슷한데요. 북한이 이걸 가지고 좀 더 개발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신원식 장군의 아침에 제가 통화로 좀 이 부분을 논의를 해 봤는데요. 자, 지금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부분을 바라보는 이 한국 정권의 태도가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항상 가공이 되어 왔다. 미국과 일본이요, 지금 군사회담을 열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합참본부가 이 조지프 덤퍼더 합참의장 해병대장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야마자키 코지 일본 자위대 통합망료장, 그러니까 합참의장격이죠. 만나 둘이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이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 위반이다. 깊이 우려한다 했는데 미국은 트럼프가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미일 간에도 지금 여러 의견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또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자, 미국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한국이나 일본 너네들이 기름 갖다 쓰는 나라들이 지키는 배 내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를 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지금 미국에서 대북 제재 위반으로 걸린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이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벌금 5만 불을 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행 세 곳이 지금 자신들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미국 법원에다가 항소를 했는데 이 법원이 연방항소법원이 이걸 기각하면서 8일부터 매일 5만 불씩 벌금을 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세 은행 중에 한 은행을 콕 찍어서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미 법무재무장관이 미국 내 계좌를 차단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 푸동발전은행 등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의 미국 내 계좌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고, 이 은행은 중국의 9위에 해당하는 대형 은행이고 자산 규모가 1064조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하고 비슷한 규모인데요. 이 은행이 미국 내 계좌가 차단될 경우에 치명적인 상태가 발생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행은 대북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 북한의 위장은행이죠. 여기에 1억 달러 이상의 돈 세탁을 해준 혐의로 미국 재무부에 의해 걸렸는데요. 미국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갖다가 지금 거부하고 고객 보호를 핑계로 이러다가 지금 미국이 이 은행이 제출한 지금 항소를 기각시키면서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중국은행의 사례가 지금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동맹전선에서 이탈하는 나라에 대한 세컨드리 보이콧 형태의 보복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한국은 저는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는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 대응할 경우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은행에만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의아스러운 것은 북한이 대구경 방사포라고 말하기 전에 한미 1이 다 이게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자, 결국은 이 북한이 쏘아놓은 걸 놓고 밑에 정보 분석관들, 이 사람들은 다 민간인이래요. 그래서 어영부영 지금 위에 눈치만 보고 있는데, 혹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국방부가 워낙 욕을 먹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욕을 먹을까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 정권 내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위기, 압력 등 때문에 초동 정보가 가공이 되어서 안보에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신원식 장군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